제가 오늘 책자를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제가 준비한 것과 결이 달라서 조언이라고 써 있는데 좀 더 겸손하게 제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서 발표해 주신 이성규 대표님하고 그 10년 전에 인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미디어 창업을 해서 지금이 6번째 팀이거든요. 어피티 팀이. 그 5번을 망했는데 10년 전에 저에게 그 바이스 미디어 같은 젊은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를 청년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9년 차 그 미디어 창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핵심 질문은 뉴스레터라는 모델이 언론 지형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뉴스레터가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쭉 얘기 드릴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떨리네요. 저 약간 떨어도 이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피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어피티는 2534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경제 미디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피티가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제는 경제고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 아침 6시마다 뉴스레터 이메일함으로 저희가 이제 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재테크 칼럼 같은 것들을 메일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는 총 24만 명이고요.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고 2534세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창업할 때 세웠던 타깃 독자의 구성은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좀 주로 얘기할 것들이 사실은 어떤 형식인가 보다는 어떤 플랫폼인가 보다는 어떻게 타깃 독자를 정의하고 그 사람들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관련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뉴스레터가 정답이 될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그동안 제가 창업했던 미디어들이 사실은 제 또래들을 위한 미디어였는데 그게 제 또래들의 관심사 그리고 주요 이용하는 플랫폼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고 저희도 미디어 창업을 하면서 그런 그 미디어 이용 행태들을 따라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뉴스레터가 정답처럼 보이더라도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창업했던 거는 미스피츠라는 팀이었고 네,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웹진 형식이었었어요. 그 다음은 청춘시 땡땡 바라라고 이거 이제 프로젝트 성격으로 일정 아젠다, 특정 아젠다, 청년들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저희가 바이럴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였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고 뭐 바이럴 컨텐츠 말 그대로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짤방 같은 거, 밈 같은 것에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를 섞어서 저희가 이제 이슈를 만들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한 2016년 정도에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한창 넘어올 때쯤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아주 짧지는 않은 영상들 보시면 2, 3분대거든요. 이런 영상들로 또 한번 포맷을 바꿨었고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버즈피드가 유행할 때 이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챌린지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팀을 했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은 다 이제 다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것인가를 설득하지 못하고 특히 저는 이 당시 이제 25, 6 이때였는데 취준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저도 당연히 설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 주기로 거의 1년도 다 채 넘기지 않은 상태로 계속 넘어왔었는데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만들었던 게 포브입니다. 이게 어피티의 전신이에요. 처음에 지금 저희 법인명도 포브 미디어인데요. 처음에 제가 창업 멤버들을 모으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치 사회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생활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 이 사람들의 생활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설득을 해서 데려왔고 그 전에 페이스북 기반으로 정치 사회적인 콘텐츠를 했을 때 바이럴을 몇 번 맛봤었어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터지는 경험들을 했어서 이때도 그런 그 터지는 콘텐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요즘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1분짜리 예쁜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썸네일인데 영상을 지금 봐도 때깔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봉착하게 된 문제가 근데 뭐 생활에 도움이 되긴 된다. 근데 포부 영상, 포부 콘텐츠는 있으면은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저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주 2회로 저희가 영상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잠깐 멈추고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 편견 없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제대로 이제 어피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죠. 타깃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그 전에 팀을 했을 때는 내 친구들이 이런 콘텐츠를 좋아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취직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4명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독자들은 다 취직을 해서 소득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이제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너무 지레 짐작하고 콘텐츠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사회책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참여관찰법 이런 느낌으로 외계인을 관찰하듯이 저희가 2534 여성들을 만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어떤 앱이 첫 번째 화면에 있는지 뭐 아침 루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출근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뭐 보는지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나누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보면서 이렇게 연소득이랑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쫙 물어봤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경제 미디어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느꼈던 게 다른 소비 분야에서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뭐를 하는지 휴가 때 뭐 하는지 주로 어떤 제품을 사는지가 다 기준이 있고 취향이 있는데 유난히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얘기해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 10몇 명을 인터뷰하고 왔는데 다 만나고 온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를 팀 내에서 공유를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2534 여성들이라는 우리가 타깃하는 집단들이 돈 관련된 고민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때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도 사실 전혀 경제나 금융 쪽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여서 이쪽으로 우리가 바꿔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일단 타깃들이 분명한 문제의 신호를 보내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한번 결정을 지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스레터라는 형식도 이때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 번 더 독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직장에서의 루틴도 물어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먼저 열어본다. 이게 다 취직을 안 해봐서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들은 분명하지만 금융경제라는 쪽은 뭔가 고민은 있지만 찾아보지는 않은 아직은 그런 큰 돈 쓸 일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이분들의 피드에는 뜨지 않겠다. 근데 또 영미권에서는 뉴스레터라는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더스킴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금융경제 쪽에 부채감을 갖고 있는 타겟 독자에게는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이메일에 갖다 꽂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이때쯤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의식 구체화했을 때는 큰돈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의 사회초년생, 3년차 이하 이분들에게 금융경제에 대한 막연한 부채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뉴스레터 솔루션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저희가 짰었고요. 저희가 어피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도 이때 타겟 리서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처음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피티가 뜻이 당당한, 오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두려운 태도에서 좀 더 이기적일 정도로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 뉴스레터는 크게 이제 경제 뉴스하고 칼럼으로 나뉘는데요. 형식은 지금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고 또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 필진들이 뉴스를 쓰고 그리고 외부 기고자분들로부터 돈 이야기를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돈 고민 보내주시면은 솔루션 붙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필진분들 전문가분들 섭외해가지고 저희가 윤문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쓰는 처음에 이걸 쓰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저희가 타겟 독자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내부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톤 앤 매너를 다듬고 팩트 체크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앞서서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창업했을 때 계속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겟 리서치가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뭐 6번 팀을 창업하면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만들고 찾아내고 그리고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적합할지 이게 이제 오늘 책자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처음 미스피츠를 창업할 때도 웹진 형식으로 미디어를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외 미디어를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외국 매체들, 뭐 바이스나 복스나 버즈피드 이런 데들은 이미 한국어로 기사로 번역돼서 소개될 때쯤이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지만 머니, 뉴스레터, 밀레니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은 레퍼런스 찾으면은 그 레퍼런스를 이제 또 같이 검색하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보고 있고요. 네, 핀터레스트의 머니 가이드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네, 외국 매체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미디어 창업할 때 이제 형식을 찾을 때 하는 생각이 형식이나 전략을 찾을 때 다른 분야에는 이미 다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 곳들이 유독 언론 쪽에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뷰티 쪽에는 이미 멤버십 다 있고 그리고 패션 쪽도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 쪽에서 이걸 접목시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까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것들을 주로 찾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구인 공고라든지 그 회사의 조직도 같은 거 해외 매체들 보면은 이렇게 조직도 같은 걸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면서 우리 회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언론사는 해외 역인데 이곳에는 어떤 헤드들이 구성돼 있을까?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그 실무자들을 찾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커나갈 방향성을 짤 때 이제 참고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디어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뒷부분이. 그래서 저도 물론 5번의 실패 사례가 있고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게 이번 회사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미디어 창업을 해왔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계속 해보자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얘기하셨던 그 작은 독립 언론들을 만드시는 것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어려운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 뉴스레터 런칭하고 딱 500명만 모아보자 이런 목표 그리고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일단 해보고 판단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립니다. 네. 네. 어디에 뒤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어피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법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피티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저희는 사실 앞서서 이제 미디어스피어 대표님 말씀하셨던 조금 어려운 모델을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모델 그리고 제휴 모델이 저희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딱 반반 정도 구성이 돼 있고요.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들을 저희한테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그 소재를 받아서 다 저희 톤앤매너로 기사를 써서 머니레터 통해서 내보내는 게 저희의 광고 상품이고요. 이쪽으로 그래도 한 월 대여섯 건 정도로 돈을 벌고 있고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경제 분야여서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 분야에서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제휴 사업이 있어요. 이 제휴 사업은 어피티가 만든 컨텐츠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지금 다 플랫폼 만들겠다고 마이데이터 사업하면서 플랫폼 만들겠다고 다 앱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가 없다. 그걸 직접 할 것인가 외주를 줄 것인가 하면 후자를 많이 택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들 필진과 만든 것들도 다 저희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은 컨텐츠를 여러 금융사에다가 빌려주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월 단위의 좀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머니레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크게 3가지의 챌린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체력 확장, 두 번째는 킬러 콘텐츠 생산, 세 번째는 전문성 강화. 이 3가지가 저희의 지금의 미션인데 매체력 확장 쪽에서는 번들링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것처럼 어피티 머니레터 그리고 커리어 레터, 밸런스 레터 이렇게 레터를 일단 확장할 예정이에요. 각각 다른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머니레터는 뭔가 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구독형 레터라면은 이제 경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커리어 레터는 이직 그리고 사이드 잡 이런 쪽에 니즈가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주 1회 나가는 뉴스레터고 밸런스 레터라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내에서 잘 쓰는 방법.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여성 잡지를 저희가 찢어서
주제별로 다 뉴스레터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뉴스레터를 좀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